있습니다.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전에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샛별 하나님, 수박과 검찰은 한 몸이다. 한 통속 맞아요. 라고 하셨고요. 지혜정님, 수박 검찰 한 몸이다. 라고 하셨네요. 진실화님, 시장감도 안 돼, 영선. 네. 어떻게 보면 박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좀 나서줬어야죠. 그렇게 나서겠다는 사람이 없을 때 본인이 약간 희생을 하는 게 맞았잖아요. 근데 안 될 것 같거든, 거기는. 그러니까 솔직히 자기 정치적 입지를 따진이라고 안 나간 거 아닙니까? 입지, 자기 이제 정치적 상처 안 입으려고.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다시 또 이제 어디다 지금 혀를 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죠. 100일 됐고요. 77.77%라는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윤석열처럼 술 처먹고 헷가닥거린 것도 아니고요. 지금 별다른 잘못 없이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걸 흔들고 있는 거는 검찰과 수박들인데, 검찰 부분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 운운하는 거 우리 당원들이랑 지지자들이 용인해줬고, 자, 그거 됐으니까, 그거 안고 뚫고 나가라 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벌써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인간적으로.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얘기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얘기. 네, 다음 주제는요, 또 고소. 툭하면 고소. 윤석열, 한동훈은 고소가 체질. 자, 고소가 체질인 윤석열과 한동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참, 이 사람도 참, 거시기 해요. 참, 이 한동훈이 또 고소를 했어요. 이번에 참 10억짜리 고소를 했더라고요. 한동훈. 자, 김의겸 의원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걸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찾아왔던, 그 다음에 청담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보도한 기자라든지, 청담동 게이트 최초 제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고소를 했습니다. 옛날에 혹시 이 장면 기억하세요? 강용석 변호사. 너 고소했던 바로 그 장면이죠. 이 강용석 변호사가 참 그때 고소의 달인이니 뭐니 했었는데, 고소의 달인 넘겨줘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으로. 진짜 너 고소, 여기에 강용석 이름이 아니라 한동훈을 집어넣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근데 한동훈만 고소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도 고소하고 있죠. 아니, 김건희도 고소했구나. 벌써 한 2, 3주 정도 됐나요? 김건희가 장경태 의원을 고소를 했습니다. 이른바 빈곤 포르노 그 사건과 관련해서 조명을 안 썼는데 조명 썼다고 우긴다! 라고 해서 장경태를 고소를 했죠. 아유, 진짜. 자, 그리고 윤석열도 고소대열에 동참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과 김어준 총수를 고소를 했어요. 이유는 천공이 대통령 관저를 물색하는 데 개입했다. 특히 육군참모총장 관사를 둘러봤다. 라고 말한 것을 고소한 겁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여러 차례 이 얘기를 해왔죠. 그리고 김어준 씨는 이 얘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인용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걸 또 고소를 합니다. 진짜 너도 나도 마구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얘들은 정말 고소 진짜 참 이런 것들이 참 역대 이런 적을 본 적이 없죠. 정말 대통령이니 아니 고위공직자로서 이런 짓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검찰총장 때부터 툭 하면 고소하더니 이게 이제 점점 이게 재미를 붙였나 봐요. 그때 한겨레 신문이 하의영 기자의 그 보도와 관련해서 일면에 사과하고 하는 바람에 그 굽실거리는 바람에 쓸데없는 짓 하는 바람에 윤석열의 기만 세워준 겁니다. 오늘의 이 사태 가장 주된 책임은 한겨레 신문에 있어요. 한겨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 자, 그런데 과거에 그러면 대통령이나 장관들은 뭐 이런 보도가 없어서 고소고발 안 했을까요? 혹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럴 줄 몰라서 안 했을까요? 이런 거 할 줄 몰라서? 아니죠. 자, 고소를 할 줄도 알고 누구보다도 고소 잘 하는 사람입니다만 안 했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공직자에 대한 의혹 제기는요, 조금 부정확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의혹의 제기잖아. 원래 언론의 기능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의혹의 제기예요. 공직자는 국민의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해서 또 그 개인의 어떤 그 행동과 관련해서 국민의 의혹 제기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직자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건요, 국민의 당연한 권리예요. 근데 의혹 제기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거고요. 심지어 질문도 안 받겠다는 게 윤석열과 한동훈의 태도입니다. 김우겸 의원은 별 얘기했습니까? 갔다. 한동훈이 거기 갔다라고 말했어요? 아니죠. 갔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물어봤어요.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물어봤다고 왜 질문을 고소하냐고. 질문이 고소 대상이 됩니까? 하기사 내가 당해봤지. 질문했다가 고소당한 최초가 저잖아요. 한동훈 LCT 사건은 왜 그렇게 했어? 왜 안 했어? 라고 했다가 고소당했잖아요. 그죠? 왜 안 했어? 라고 했다가 고소당했습니다. LCT 사건은 왜 그렇게 했어? 압수수색하고 다 해야지. 근데 왜 안 했어? 라고 했다. 왜 안 했어? 라고 물어봤는데, 그걸 가지고 저도 고소당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고소당한 첫 번째가 바로 저예요. 근데 한동훈이 한번 고소하고 나니까 재미 들렸나 봐. 이제 막 고소해. 내가 한동훈한테 고소당하고 되게 열받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저 괴롭힌 사람들이 좀 많은데 이번에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 한동훈 때문에 검찰 조사받고 있는데 그때 저 괴롭히던 놈들이 있었어요. 왜 그 개국본 출연하느냐면서 개국본 출연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뭐 질문할 수 있다 쳐요. 근데 적어도 내가 한동훈 때문에 그렇게 괴롭힘 당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겠냐고. 진짜 참 너무하더라. 근데 똑같이 당해보니까 어떠신지 내가 좀 한편으로 좀 물어보고 싶기도 해. 자, 여하튼 공직자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공직자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는요,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당연한 권리예요. 근데 의혹 제기도 하지 마라, 질문도 하지 마라. 이거는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겁니다. 한동훈과 윤석열의 고소 고발이 왜 부적절한가? 공직자에 대한 의혹 제기를 원천 봉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직자에 대한 의혹 제기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데 그 권리를 애시당초에 누릴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과 윤석열의 이 고소고발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안 받겠다는 말과 동일해요. 그래서 부적절합니다. 두 번째,
명예훼손 운운하고 있는데요. 공무원한테는요, 명예훼손이 사실상 거의 인정이 안 돼요. 자, 명예훼손의 법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발언할 당시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허위였다 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실은 이거 진짜로 의심스럽다라고 볼만하면은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용어가 다소 부정확하더라 하더라도 다소 다의적으로 들린다 하더라도 굳이 그런 것까지 문제 삼아서 안 된다는 게 그게 법리예요. 근데 명예훼손이라고? 그리고 청담동 게이트 그 보세요. 첼로에 그 통화 내용이 있고 이세창의 발언하고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설령 그것이 결과적으로 허위였다 하더라도 그 보도를 하는 그 시점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충분했어요. 그런데 뭐 명예훼손 아니에요 이거.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공무수행, 정책과 관련된 비판은 아주 악의적인 허위가 아니라면 민사 형사상 제소를 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왜? 공무원은 국민의 비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 내용이 잘못돼 있다 하더라도 그게 아주 악의적인 거. 이 악의적이라는 게 뭐냐면 허위라는 걸 알면서도 진실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가짜뉴스.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하는 거. 이걸 보고 알면서도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는 게 악의적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윤석열이 엊그제 얼마 전에 뭐 MBC 보고 악의적 운운이라고 했는데 그때 그 악의적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그 나쁜 의도로 이런 뜻으로 지금 담겨 있는데 실제로 법률 용어상 악의라는 건 뭐냐면 알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라는 의미예요. 자, 아주 악의적인 허위,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거짓말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자, 2011년 이른바 광우병 판결에 대한 겁니다. 정부의 정책 결정, 업무 수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정부기관의 정책 결정,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로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되었더라도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그러니까 매우 진짜 정말 어떻게 기사를 이렇게 더럽게 썼어? 에이씨 진짜 이렇게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사 쓸 거야? 라는 수준이 아닌 다음에는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야 문재인 빨갱이, 문재인 간첩 그래도 참고 있었던 거야. 열받아도. 기억하시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한 고영주, 간첩이라고 한 전광훈 모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 전광훈은 문재인은 간첩이다 이렇게 했지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 근데 왜? 얘들은 뭐 근거가 있었어? 공산주의랑 근거가 있었어? 간첩이랑 근거가 있었어? 아니야. 명백한 허위잖아. 그런데도 무죄가 나왔어요. 공무원은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사실 이거를 윤석열, 한동훈이 모를까? 지들이 검사했는데 알지. 알고 있어.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이 승소를 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고소를 해. 왜? 고소를 막 하면은 그 다음부터 윤석열이나 한동훈에 대한 비판을 쉽게 할 수 있을까? 겁나서 못하죠. 겁이 나서 못하게 하려는 거야.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한 비판을 무서워서 못하게 만들려는, 소송 걸릴까봐 무서워서 못하게 만들자는 게 윤석열과 한동훈의 목표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전략적 봉쇄소송.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현재
전략적 봉쇄 소송을 하고 있는 거죠. 고의적이죠. 못된 거죠. 자, 그래서 윤석열과 한동훈의 고소가 부적절하다라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뭐 고소를 당한 기자나 언론사의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언론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다른 언론사는 뭐 이런 거 안 당할 것 같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입을 다물고 있죠. 얘들은 언론이 아닌 거지. 나만 아니면 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참 최소한의 이런 직업적 양심이나 직업적 그 사명감조차 없는 자들이 거지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했으면, 민주당 정권이 이렇게 했으면 조선일보 가만히 있었을까요? TV조선 채널A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쌩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애들 왜 가만히 있지? 예. 지금 생각해보면, 어우, 진짜 우리도 이렇게 그냥 불에 잡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 아, 참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예.